오늘은 우리 색채 지각에 이어서 색채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색채 지각편 기출문제들 풀어보셨습니까? 자, 항상 우리가 강의를 듣는 거랑 그다음 강의를 듣다 보면 이제 다 알아듣는 것처럼 내가 이제 다 아는구나라는 착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자각하는 거, 자각. 그리고 이제 내가 어디를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지를 선생님이 이렇게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내 것으로 만드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은 뭐 하는 거야? 책을 보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한 번에 다 외워지나요? 안 외워져요. 그게 인간이지. 한 번에 다 외워지면 어떻게 해요? 이 지구상에 그 망각하지 않는 병이 있어요. 10명 정도인데, 모든 게 다 암기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서프라이즈에 나왔는데, 외국 여자거든요. 그래서 1980 몇 년 그러면 다 기억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보는 것마다 다 기억이 된대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10년 전에 죽었던 그 아픔까지 계속 망각이 안 되니까. 그래서 너무 자기 소원은 일주일만 아무 생각이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망각하는 것도 어때요?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까먹는 거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암기했다고 생각했던 부분과 또 이해하지 않은 부분, 이런 것들을 보고 알아서 푸시면 돼요. 또 그렇다고 해서 강의 듣고 암기하고 문제 풀면 다 맞나요? 아니에요. 틀려요. 그러면 그걸 또 찾아보고 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거화 시키는 거예요, 내 거화. 근데 이게 참 어떤 걸 얻는다는 게 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 힘들죠? 힘들지만 그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얻기 때문에 좀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뭔가 쉽게 얻고 그러면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제가 사실 이런 강의도 무료로 제공을 하면서 문제는 이제 무료니까 대충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무료로 강의를 하겠다 했을 때 학생들이 처음에는 막 무료니까 막 신청을 해요. 근데 그 개강하는 날 어떻게 해요? 안 와버려요. 무료라서. 그래서 너무 비싼 것도 문제지만 완전 무료도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치를 가지려면 어느 적정 수준의 노력과 열심히 들어가야 또 의미가 있고 그런 거야. 그래서 힘들지만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색채 지각편을 다 문제까지 풀어보면서 같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우리가 컬러 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5가지 지식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그러면 처음에 이제 가장 기본이 뭐예요? 색채 지각이죠. 색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원리로 우리가 색을 보고 느끼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죠? 어떤 색에 대한 이야기가 색채 지각편이었습니다. 이제는 색을 보고 빨간색을 보면서 빨간색이구나라고만 느끼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속 안에서는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요, 그죠? 어떤 반응이 일어나? 좋다, 일단은 좋다, 싫다. 벌써 이런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지? 자, 우리가 멘탈, 정신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 그래서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듯이 이 심리는요 상당히 참 여자들은 힘들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남자들도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이 여자한테 해서 어떤 방법을 저 여자한테 하면 또 저 여자가 행복해하나요?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또 같은 사람이라도 그 전날과 그 다음날 또 달라요. 또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기분과 저번 주의 기분도 다르잖아. 이 심리는 아주 그냥 이 우주보다 더 넓고 엄청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색채 심리 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은 상당히 자, 심리라는 것은 주관적이잖아요, 그죠? 각각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관적인 것을 좀 더 객관화시키기 위한 그런 그 학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색채 뭐라고 합니까? 색채 심리 그다음에 학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심리라는 말이 들어가는 중심에는 누가 있다?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컬러리스트인데 왜 색채 심리학을 배워요? 상당히 인문학적 강의잖아요. 그죠? 심리학과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응? 자, 근데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얘기했잖아요. 색을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어때요? 상당히 심리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또 행복이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하는 거예요. 학문 그러면 연구하는 겁니다. 연구하는 거. 왜 연구하는 거죠? 진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뭐 한다? 탐구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주관적인 것은 진리가 없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남녀의 사랑은 영원합니까? 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좋을 때야 서로 없으면 못 살지만 헤어지고 나면 이 왼수가 되잖아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색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색채 심리학입니다. 아셨죠? 이 학문이 되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 연구와 탐구는 뭘 기본으로 하느냐? 그러면 뭘 기본으로 연구를 해요? 과학이라는 걸 가지고 하거든요.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은 상당히 주관적이란 말이야. 자, 여러분들 모더니즘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말 들어봤어요? 자, 우리가 과거에 우리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자, 근대화 이전까지만 해도 있잖아요. 소수에 의한, 왕에 의한, 어떤 신앙에 의한 이 세상이 이렇게 운영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그 다음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과거는 어떻겠어? 과거에 왕이 그냥 죽여 그러면 죽였잖아. 아니 왜 내가 죽어야 되는지 알고 죽기라도 하면 좋은데 이유 없이 죽는 경우도 많았다고. 뭐 잔다르크가 왜 화형당했느냐라는 뭐 이유 중에 다양한 학설 중에 뭐 바지를 입어서 여자가 바지 입으면 안 돼요? 여자가 바지를 입든 벗고 다니든 뭐 치마를 입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어 사실은. 근데 그런 바지 입었다는 이유로도 죽임을 당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한 거죠. 그러면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근대화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과거에 그렇게 당했던 거에 대해서 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하자 이거야. 너 이런 이유 있어? 그러면 이유가 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이게 모더니즘이에요. 지금도 콩고에 가면 옆집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열받아도 했던 여자가 있어요. 그럼 그 집 여자가 마녀인데 주술을 걷어서 우리 남편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따져봐야 돼? 안 따져봐야 돼요? 따져봐야 되잖아. 안 따져보는 거야. 그냥 어떻게 동네 주민들이 가가지고 때려 죽여서 불태워 죽여버리는 거. 이 시대에도 지금 그게 사회 문제인 거예요. 콩고에. 에? 억울해 안 억울해요?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뭐 해보자는 거야? 따져보자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따져보자. 누구나 납득할 만하게 한번 따져보자가 모더니즘이에요. 근데 그게 틀리진 않잖아. 그지? 근데 문제는 힘 있는 사람이 또 진리가 돼요. 모더니즘을 갖고 과학적인 그것이 과학이라는 말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문제를 풀어낼 때 약간만 이상하게 풀어내면 그럴듯하게 풀어지고 또 저렇게도 풀어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과학이 또 과학이 아니야. 뭔 말인지 알아요? 어떤 문제를 똑같이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니까요. 보수적인 성향에 있는 사람은 보수로 요번에도 그래요. 어떤 애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뭐 20대 애가 가가지고 훈계한다고 때렸대. 자, 이걸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잘 때렸어요?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그럼 20대가 때렸어요. 그럼 제가 20대가 때렸다고 또 20대를 또 때렸어요. 제가 훈계한다고. 그럼 20대는 내가 너 왜 애를 때려 하고 때렸다 이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받아들이겠어요? 아니 정말 그리고 담배 피는 애가 피는 게 나빠 보여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미워서 그랬겠어요? 아니면 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가지고 훈계를 했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때렸겠습니까? 미워했겠죠. 걔는 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라고 나는 해석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또 그래요. 아이, 담배 피는 애들 훈계해서 때릴 수도 있지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어느 게 맞는 거야?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논리적으로 들이대면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포스트, 반대하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이야. 뭐예요?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이해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역사를 통해서 어떤 게 정답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들이 가는 신념, 사상, 이데올로기, 무엇이 정답이냐를 가지고 막 수없이 실험하고 연구해봤지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정답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이야기하는 게 이제 디자인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여하튼 과학적인 연구와 탐구인데 이 과학은 또 반드시 뭐예요?
어떠한 신뢰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와 장비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이런 거는 과학이 아니에요. 역사학이라는 것은 해석하는 거죠.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걸 검증합니까? 또 사람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과학적인 기구를 갖고 들이대서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심리라는 부분은 오차를 줄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차를 주는 거지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색채 심리학을 통해서 그럼 이거 왜 연구를 하느냐 그러면 이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어떠한 마케팅에 대한 공부도 이제 색채 심리 안에 마케팅이 있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죠? 자, 심리를 공부할 때 인간은 이렇게 알면 돼요. 우리 인간은 100% 자, 인간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죠? 누가 있어요? 나와 남. 이렇게 있어요, 인간은. 세상의 중심은 누구예요? 나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절대 남 생각 안 해요. 남 생각할 때는 그거조차도 누구한테 이익이 될 때, 나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때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기분 나빠할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기심이 사람을 발전시키는 또 원동력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100% 나밖에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되게 골 때린 게 뭐냐. 나밖에 모르면서 남이 나를 알아주길 또 바란단 말이야. 남이 날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유명해진다 그러잖아. 나 유명해지고 싶어. 뭐야? 남들이 나를, 내 이름을 알기 바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되게 어폐가 있고 모순이잖아. 서로가 나밖에 모르면서 제가 나 알아주길 바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자기밖에 모르고 또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여러분한테 100만 원 달라면 주겠어, 나한테? 미쳤어? 단돈 100만 원도 주는 거 아깝잖아. 피 같은 돈인데. 내가 강제로 뺏어가면 그 100만 원 때문에 어때요? 짜증날 거 아니야? 막 화가 나고. 그러면 남이 나한테 100만 원 주는 거는 쉬워요? 근데 왜 여러분은 남들한테 100만 원 받는 걸 우습게 생각을 하냐고. 웃긴 거 아니야? 나밖에 모르면서 남이 날 알아주길 바라는 것과 같이. 난 남에게 100만 원 주는 걸 싫어하면서 남한테 나는 100만 원 받으려고 하는 그게 못됐지 않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무슨 고등학교 다니듯이 대충 그냥 학교 다니면 돈 받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장이 돼봐. 단돈 100만 원 피 같은 돈 줘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거나 할 때는 반드시 그것 또한 나에게 그만큼의 뭐예요? 이익이 될 때 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고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어떤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피아노를 잘 치는 거 가지고 뭘 어쩌라고. 그걸 돈을 얼마나 벌 수 있겠어요. 피아노를 잘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감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가치에 상하는 돈을 줄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우리 개그맨들도 얼마나 그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자기가 죽어지잖아요. 바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뭘 줘요? 웃음을 주고 그 웃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그 가치로 인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심리라는 부분을 잘 알면 돈도 버는 방법을 알게 되는데 이제 마케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리 파트 안에서 플러스 마케팅도 같이 공부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심리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되게 쉬운 것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인간은 100% 자기중심적이다. 또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주지 않고 또 하지 않는다. 요거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해석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자,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라는 나라는 심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은 어떠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 심리를 형성을 해요. 여자애들 중에 남자 한 두세 명 사귀어보면서 매번 당했어요. 이 남자한테. 그러면 걔 여자의 입에서 이렇게 나와. 남자들 나쁜 놈들. 진짜 남자들은 못 사귀어래요. 지가 다 사귀어봤어요. 1000명, 10,000명 다 사귀었어요. 걔네 2명만 그런 걸 수도 있잖아.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대표하는 남자 몇 명을 사귀어보고 남자 전체를 어떻게 해버려요? 다 똑같이 생각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 오류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맞다라는 착각 속에서 자기를 형성해 나가면서 자기라는 자아를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에 의해서 어떠한 그 자기라는 자아를 만들어 가는데 그 다양한 자기 중에서 어떤 색에 대한 색채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 색에 대한 어떤 반응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기억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색? 어떤 색에 대한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마찬가지예요. 빨간색에 대해서 좋은 경험이 있으면 어떻게 해? 그 색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좋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또 빨간색 자체가 잘못 있나? 이 세상에는 좋고 나쁜 게 없어. 사실은 다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어? 제가 이런 얘기를 항상 강의를 해올 때 해왔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건 존재하는 것이다. 컴퓨터가 나빠요? 술이 나빠요? 담배가 나빠요? 아니에요. 나쁘지 않아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저보다 유명한 그 철학자가 이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따라한 것처럼 돼버렸는데 근데 철학자든 뭐든 이렇게 어떤 연구를 하다 보면 그 어떤 진리에 가까운 내용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뭐 누가 따라했든 상관없어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나빠요? 아니에요. 거짓말은 그냥 거짓말 해야 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거, 그죠? 저는 거짓말을 안 해요. 거짓말 안 하는 게 착한 거예요. 근데 어릴 때 그렇게 배우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엄마 아빠들이 꼭 혼낼 때 그래.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하는데 너 거짓말 하는 건 내가 용서 못해 그런다. 왜 그래? 속임 당하기가 싫으니까. 엄마 아빠가 거짓말 할 수도 있지. 어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산당이 막 아빠 잡으러 왔어요. 옛날 6.25 때. 그랬더니 저는 어릴 때부터 거짓말 하는 거를 나쁘다고 배웠는데 우리 아버지가 다락에 숨어 계십니다. 그럼 착하다 그래요? 아니잖아. 그땐 거짓말 해야 되죠. 또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이 나쁘다고 이렇게 배워오니까 그래서 거짓말할 때 약간 이제 흠칫흠칫 하는 것도 있겠죠. 물론 뭐 좋은 거짓말도 있고 나쁜 거짓말이 있으니까 뭐 하여튼 저 얘기는 좋다는 것도 아니야. 아셨습니까? 나쁘다는 것도 아닌 것처럼. 또 여자친구가 진짜 못생겼어. 근데 여자친구 와가지고 나 어때? 그랬더니 난 어릴 때부터 거짓말하는 것을 나쁘다고 배웠어. 넌 쓰레기 못생겼어. 왜 이렇게 못생겼니? 엄마 닮았니? 아빠 닮았니? 이러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 거짓말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남친이 막 배볼록나 그지같이 생겼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최고야. 원빈보다 훨씬 잘생겨. 하면서도 나중에 뭐 가서 토를 하든 말든 어떻게 해야 돼? 거짓말 하잖아. 그쵸? 술이 나빠요? 아니에요. 뭐든지 과하거나, 그러니까 너무 과해도 문제고 너무 안 해도 문제인 거예요. 뭐든지 끝과 끝을 달리니까 문제지 밸런스가 중요한 거고 균형이 중요한 거고 조화, 하모니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디자인은 바로 균형과 조화죠.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끝과 끝을 배워요. 항상. 어릴 때부터. 그리고 모든 걸 규정 지어서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아주 우리 학생들이 너무 권성징악이에요. 권성징악. 흑가배. 그런 걸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밸런스라는 걸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색채에 대한 심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심리학 안에 이제 색채에 관련한 부분 일부에 불과한 거지, 이제 모든 심리의 기본은 나라는 인간과 남이라는 인간을 연구하는 건데 사실은 나가 남이고 남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상이라는 존재는 내가 없으면 아무 나랑 상관없는 거라 그랬잖아. 이 세상에 내가 없는데 무슨 상관이야. 내가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 죽어버리면 여러분 없는 누구누구들이 모여서 노는 게 나랑 뭔 상관이야.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 나와 상관. 이 대한민국 안에 정치, 사회, 문화, 경제가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치가 어떤 법을 만드느냐가 여러분한테 상당히 상관이 있다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왜? 나와 상관이 있으니까. 알겠어요? 자, 여하튼 우리는 이러한 색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경험에 의해서 기억색에 의해서 우리는 색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셨습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그 프랭크 망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망케라는 사람이 이 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기억색을 형성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그 색채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 전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던 건데 망케라는 사람이 논문을 쓴 거겠죠. 그죠? 논문을 쓴 거예요. 논문이 뭐야? 어떤 분야의 어떤 부분을 연구를 해서 어떤 이론에 대해서 이렇다라는 자기의 그 생각과 가설에 대한 팩트들을 연구하고 조사해서 사람들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아니더라도 어때요? 많은 부분 그냥 억지 부리는 것보다는 사실 어때요? 좀 더 그렇잖아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 아들한테
제가 그런 말을 해서 막 이래요. 아들이 저 머리가 너무 커서 자기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커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요. 야, 머리 큰 사람이 똑똑하대, IQ도 높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아빠 생각이죠? 그래. 그렇잖아. 내 생각일 수 있잖아요. 당신은 내 아빠니까 나 위로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떼쓰면 안 되죠. 이게 어디서 아빠 말이, 이게 우리나라 스타일이에요. 내 말이면 다 맞지, 이게 그냥, 이러면서 건의로 누르려고 하면 안 되죠. 팩트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미국 뉴올리언스 무슨 대학의 교수가 조사를 한 연구 논문을 보여줬어요. 찾아보세요, 나와요. IQ와 머리 크기의 비례 관계를 조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머리 비교적 큰 사람들 모아놓고 IQ 검사하면 되잖아요. 머리 작은 사람. 그런데 그것도 진리예요? 아니죠. 거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오류가 있겠죠. 그죠? 하지만 그래도 어때요? 비교적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데이터의 실험 결과가 머리 큰 사람들이 유독 좀 IQ가 높다. 왜?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용량이 크니까 그만큼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머리 작은 사람들이 IQ가 낮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짓지만 그래도 참고할 만하잖아요. 그럼 내가 떼써서 내 머리가 큰 게 똑똑해 보다는 그걸 보여주는 게 좀 더 납득이 가는 거. 그게 논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건 논리가 아니에요. 아셨죠? 자기가 아닌 남도 납득할 만한 자료들을 들이대는 걸 논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색채는 기억, 경험에 의한, 자, 무엇? 기억 세계에 의해서 사람들은 트라우마 반응한다 이거예요. 색채 심리학의 기본은 어떤 사람들만의 경험이죠. 이 경험은 개인적 경험이 있고 어떠한 조직의 경험이 있고 국가적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개인적 경험 다 다르잖아요. 개인적 경험이 있잖아. 그 다음 우리가 똑같은 초등, 중등, 고등 교육을 받으면서 같이 경험하는 게 있을 것이고. 그래서 뭐 중국은 빨간색을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좋아한다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 말을 쓰는 거가 아니에요. 원래는. 물론 써도 상관없는데 원래는 이런 거랑 똑같아. 엄마 좋아, 아빠 좋아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이게 어릴 때 가장 첫 번째 정말 그 어려운 질문이죠. 위기의 질문. 엄마 좋아, 아빠 좋아? 라고 물어보면 뭐예요? 누구 좋아요? 둘 다 좋아하는데? 이러잖아요. 그렇잖아. 엄마 좋아? 그러면 아빠 싫어하는 건가? 근데 마치 좋아라고 물어보면 그런 느낌이잖아. 그지? 유재석 좋아? 강호동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난 둘 다 좋은데? 그래서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선호하네 하고 물어보는 게 맞아요. 누굴 선호하니? 이래. 엄마, 아빠. 나 엄마, 아빠 둘 다 좋아하지만 아빠를 선호해. 왜? 아빠가 용돈을 잘 주고 아빠가 나한테 뭘 안 해? 잔소리 안 해.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를 좋아하기 때는 지한테 뭐가 돼야 돼? 이익이 돼야 좋아하는 이게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여하튼 선호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에 대한 뭐가 높아요? 선호도가 높다. 아시아 사람들이 비교적 노란색에 대한 좋은 선호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여자들이 스파게티 다 좋아하나? 아니에요. 좋아하는 여자도 어제 스파게티 먹었으면 다음날 어때?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비교적 선호하는 것이지 좋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험,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색채 경험의 어떤 단계에 대한 누가 망케라는 사람이 쓴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색채 경험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지금 내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 망케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학자죠? 이 학자가 어떤 근거들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하면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망케는 피라미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피라미드 아래부터 위로 갈 때는 이제 뭐 포식자, 생태계를 설명한다든가, 마케팅에서 이제 니즈를 설명한다든가 이런 데 많이 쓰는 건데. 자,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게 이제 요 아래고, 요렇게 이제 세 단계로 크게 나눠요. 하나는 요 첫 단계는 생물학적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생물학적이라는 게 뭘까? 이건 본능이에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무의식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무의식에서.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노란색을 선호하는 이유는 자꾸 엄마들이 노란색만 보여줘서 그래요. 걔들한테 막 다양한 색들을 보여주면 그 색 좋아한다고. 그래서 무의식적, 그래서
요 생물학적 단계는 좀 본능의 단계예요. 그냥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무의식에서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색 자극에 대한, 그러니까 일단 색채 지각 배웠던 우리 기본적인 색을 자극하는 기본, 그 색 자극에 대한 생물학적 반응. 여기가 이제 생물학적, 이거 단계를 좀 잘 기억하세요. 많게는 첫 번째를 생물학적 반응에 대한 색 경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연에 존재하는 색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극하는, 그래서 어떤 집단적 무의식이다라고 해서 첫 번째는 생물학적 단계로 봤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점점 잘하면 사실 초등학교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그죠? 왜냐면 그때는 딱지 하나로도 행복했잖아. 지금 딱지 가지고 행복하지 않죠? 좋은 집, 좋은 차, 게다가 스펙 좋은 남편, 성격 좋은 남편, 또 세상에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만큼 이제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여하튼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무의식에서 이제 두 번째는 수동적인 의도 관계. 수동적 의도. 능동적인 게 아니고 수동적이에요. 수동적. 그러면서 나의 의도가 담긴 거죠. 그러니까 얘는 무의식의 본능이라면 얘는 어떤 집단 속에서 내가 의지를 갖지만 나도 모르게 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태극기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 빨강 파랑 자꾸 보잖아요. 항상 선호도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높아질까요? 선호도가 높아지는 방법.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선호도가 높아지는 방법. 그렇죠. 자주 보는 거예요. 방송에서도 유재석을 지금 계속 보니까 되게 선호도도 높고 친근함이 높지만 딱 1년 후에 다시 봐봐. 지금 같은 느낌이 날까요? 아니요. 되게 이상하게 변해 있다고요. 내가 그렇게 강호동도 예전만치 않잖아요. 그죠? 근데 강호동도 다시 예전에 쌓았던 만큼 하려면 계속 방송에서 노출이 되고 경험을. 그래서 사람도 정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만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호도를 높이는 방법은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만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수동적에서 의식적 상징, 이걸 연상이라고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과라는 건 내가 사과 있잖아요. 사과를 접하게 되면 사과가 어때요?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잖아요. 그죠? 소방차는 항상 빨간색이었잖아요. 이건 내가 정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환경에서 정해져 있는 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상징과 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개념이에요. 문화. 자, 문화적 영향과 매너리즘. 매너리즘이 뭐예요? 그냥 빠져버린다는 거죠. 거기에 순응하고 타성에 젖어버린다는 거거든요. 자, 문화가 뭐냐 그러면 인간들이 같이 살아가면서 사회 속에서 만들어내는 공통된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하나의 공통된 삶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문화가 만들어지면 그 문화를 바꿀 수가 없어요. 없는 건 아닌데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통 문화 그러잖아요. 관습 그런다고. 과거로부터 내려왔던 어떤 것들이 하나의 문화를 형성해가지고 바꾸기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른에 대한 공경, 유교 사상, 효 이런 게 상당히 우리 문화 속에 깊게 뿌리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이가 무조건 많다고 해서 나랑 관계도 없던 사람이 나이 많다고 해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게 더 중요한데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대우받고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자기가 뭔가 계급인 줄 아는 그런 병딱 같은 생각을 하는 문화도 있는데 여하튼 문화라는 것은 하나의 공통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음주 문화.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는 어때요? 1차에 끝내기엔 어때요? 항상 아쉽잖아. 이게 우리 문화인 거예요. 2차 가고 3차 가고 이래야 되는 거죠. 교육 문화, 사교육 문화. 그죠? 이런 문화들이 막 그렇게 또 학교에서의 어떤 군대에서의 문화 이런 문화들이 한번 형성되면 그 다음 밑에서 올라오는 애들은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그냥 그게 맞는 줄 알고 거기에 타성에 젖어버려. 매너리즘에 빠져버린다. 그 좋은 문화를 만들어 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좋은 문화를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한다? 디자이너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쓰레기 문화가 예전에 그냥 막 버리는 문화였어요. 뭘 안 했다? 저기를 안 했다니까. 분리수거를 안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버렸었어요. 그리고 누구도 막 버린다는 건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 안 한 거잖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문화였고요. 곧 그 문화는 뭐랑 연결된다? 시민 의식과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누군가가 외국에 갔더니 쓰레기 종량제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네? 거기서 이제 문화 충격을 받는 거죠. 그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을 땐 그게 잘못인 걸 몰랐는데
다른 것을 보고 와보니까 그때부터 우리 문화가 문제가 있다고 어떻게 해요? 자각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종량제를 실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겠지. 아이씨, 돈을 내가 왜 내? 그러겠죠.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난 지금 또 어떻게 됐어요, 우리? 당연히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좀 뭔가, 양심 찔리고 그러면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의 정책이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우리 의식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아도 막 함부로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바라보면 어때요? 좀 천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해돼요? 이만큼 문화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동적 의도가 바로 의식적 상징과 문화 매너리즘, 요거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자기가 개인적인 능동적 의도.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경험을 사실 우리가 많이 하는 것보다는 본능과 어떤 사회 문화 속에서 하는 경험들이 많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뭐 국가적인 또 전 우주적인 사람들의 이제 세계에 대한 선호도가 만들어지는 거고, 요게 이제 개인의 차가 생기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어떤 시대사조와 패션 스타일의 영향, 이거 뭐냐? 패션의 영향인데, 옷 같은 것도 뭐, 또는 색이나 이런 것들이 남이 뭐 이효리가 입었으면 따라 입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건 개인의 성향이잖아요. 마지막이 이제 개인적 관계. 이런 식으로 많게가 이렇게,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색 경험하는 단계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처음에 생물학적, 본능적인 어떤 색을 지각하는 단계, 수동적인 거지만 내가 의도를 갖고 경험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능동적인 의도 하면서 이런 단어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선 여기에다가 이제 비워놓고 이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억색과 요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지금 선생님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색채 심리학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파트이기도 하고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럴 수 있잖아. 중국 사람들은 빨간색을 선호한다. 그런데 중국 사람, 저 아닌데요? 나 빨간색 안 좋아하는데? 이럴 수 있잖아. 맞아. 선호라는 것은 다수가, 많은 사람이 그렇더라. 여자들은 그렇더라. 라는 것이 다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자에 따라서, 남자에 따라서 다 다른 성향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공통된 어떤 그런 문화,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그걸 다양한 분야에 또 적용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색채 심리학뿐만 아니라 심리학 분야의 공부는 상당히 중요하다. 아셨습니까? 이해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이 색채 경험에는 많게가 이야기하듯이 공통의 경험이 있고 또 개인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색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있고 또 사람마다 어떤 색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생각을 하고 같은 경험을 갖고 있고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다르게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같이 본능적인 단계에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본능적 단계에서 느끼는 기본 반응은 비슷한 게 있단 말이죠. 네,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많게가 이야기했던 색채 심리의 반응 단계 하나하나를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이제 첫 번째 색채 심리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리고 색채 심리학이 무엇인가 보다 인간에 대한 연구가 심리학이고 색채 심리학은 인간이 어떻게 색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왜 하는가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왜 색채 심리학을 공부해야 됩니까? 우리는 배색을 통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니까. 그죠? 그리고 색채 심리학을 공부할 때는 항상 인간이 어떻다? 나밖에 모른다. 자기중심적이다. 자기의 이익이 돼야만 한다라는 거. 그걸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인간은 개인의 경험과 어떤 공통의 경험이 있다. 그리고 그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억색에 의해서 어떤 색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 그래서 많게는 색채 경험에 대해서 생물, 수동, 능동 단계로 나눴고 각각 이런 순서에 의해서 또는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색채 경험을 만든다. 이 이야기를 한 거고 여기서 시험 문제가 이제 보통 이제 색채 심리학을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많게 특히 이 많게의 색채 경험의 피라미드 요거를 요게 이제 많이 나온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색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 전 시간에도 물리학적으로, 화학적, 심리학적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내면의 색에 반응하는 색채 심리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 자, 다음 시간엔 우리가 뭘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가장 우리 만키가 얘기했던 그 본능적, 생물학적 단계에서 생물학적 단계는 어때요? 서로가 거의 동일한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렇잖아. 이 지구상의 자연 속에 존재하는 어떤 색에 대한 반응이니까, 그거에 대해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